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킥 시황입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도 저 혼자 진행을 해야 돼서 계속해서 저 혼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한정판 제품이 나와서 주문을 했는데 주문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쇼핑몰에 전화했더니 발송을 했다 그러고 택배회사에 전화했더니 배송을 했다 그러고 네. 근데 제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중국 시장이 하락이 너무 컸다 였습니다. 근데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중국의 하락 요인을 아무도 모른다. 네. 거의 그 A50이라고 해서 대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3% 이상 빠졌고요. 그리고 상해 시장도 그렇고 홍콩 시장도 그렇고 거의 2% 넘게 전후로 해서 급락을 했는데 왜 하락했는지를 모른다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 좀 부진한 건지 우리 시장은 빠지지는 않았는데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먼저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요. 61.2가 이전치인데 이번에는 60.6이 나왔습니다. 떨어졌는데 보통 이 ISM 지표가 나오게 되면 충격을 좀 받는 편인데 이번에는 반도체 부족 그런 것 때문에 제조업 생산이 지금 현재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자동차 공장들이 일부 가동을 중단했었기 때문에 그거 영향이 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주간으로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41만 5천 건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36만 4천 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계속 개선될 거다. 이런 그런 정도의 생각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달러가 또 올랐습니다. 네.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어제 원래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 그 오페크 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오페크 회의가 연기가 됐어요. 오늘로. 네. 러시아는 지금 대규모 증산을 요구를 하고 있고 사우디는 한정적인 그런 증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의가 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가 75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는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안 좋은 거죠. 일단 오늘 밤에 나오는 그 유가 관련된 오페크 회의 결과도 중요하고 그리고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두 개가 나왔을 때 달러의 움직임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나 시장 전체 흐름이 뭔가 좀 답답한 알 수 없는 그런 걸로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OECD에서 그 글로벌 법인세, 최저 법인세 15% 합의한 거, 그거를 승인했는데, 130개국이 지금 OECD에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서 9개 나라는 거부를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근데 그거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얀센 그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 29일 이후에 그게 델타 변이에 대해서 중화 항체가 생성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랑 터키랑 영국 같은 경우는 부스트 샷을 이제 맞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백신이 조금 남는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유럽에 그 유로 2020이라고 하는 축구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2,000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유럽 시장을 보면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델타 변이가 좀 영향을 줄 것도 같은데 유럽 쪽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800명을 넘었습니다. 네, 800명을 넘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올랐다가 아침 조금 올랐다가 바로 밀렸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 장중에 나온 뉴스는 호주에서도 그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것 때문에 호주 총리가 해외 입국자를 절반으로 줄일 것 같다,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봉쇄 같은 게 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될 때 이제 좀 제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미국 시장은 그거랑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달러가 지금 세 가지 요인이죠. 유가, 그리고 고용지표, 그리고 델타 변이 때문에 달러가 당분간 계속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1.46%까지 빠져 있는데 국채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달러가 올라가고 있죠. 네. 많은 돈들이 달러를 사서 국채를 사는 그런 움직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중국이 많이 빠진 건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게 추리를 해보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늘,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오페크 회의하고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주변국들, 지금 유럽마저도 지금 천천히 빠지고 있고, 인도도 지금 3일째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예. 미국을 제외한, 달러를 쓰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이 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 유로화도 그렇고, 파운드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다 약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 돈이 다 빠져서 이쪽으로 다 들어간다. 어제 질문 주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환율, 달러를 많이 들어가게 되면 환율이 이렇게 달러가 강세로 갔을 경우에 수입 물가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하는 거 양이 한계가 있죠. 네, 수입량 한계가 있고 그리고 환율이 그렇게 움직인다 해가지고 뭐 10%씩 20%씩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1% 2%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달러가 강세일 때 돈이 이렇게 빠져서 들어가는 규모가 수백 조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미국 내에 돌아다니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그게 그 잉여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크게 발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그런 거를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보다는 이게 더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의도해가지고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은 돈들이 지금 미국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기가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달러는 미국이 발행해서 이게 퍼뜨리는 달러는 미국 내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써줘야 돼요. 네. 오늘 그 통화량, 전 세계 통화량 중에서 이 각국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통화별로 비중이 나왔었어요. 보니까 달러가 59.54%, 0.5% 정도 올랐습니다. 60% 정도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보통 거의 최저 수준, 어떤 큰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달러를 사람들이 경시할 때 그때 최저 수준 정도가 보통 30에서 35% 정도 사이 정도 되는데 지금 60%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달러가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로화가 20%, 엔화가 5.8%, 오늘 위안화가 2.45%라고 0.25%가 늘었다고 뭐 뉴스가 나왔었는데 위안화 사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2%. 크게 뭐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아직까지 지금 위안화와 달러의 싸움은 상대가 안 될 정도죠. 2%와 60%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연준이 의도해서 어떤 위험을 촉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밤에 오페크 회의나 고용지표 때문에 달러가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강세를 띠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 상태잖아요. 선진국들은.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 뭐 0.1%, 0.2% 때문에 큰 돈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돈들이 더 달러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달러의 강세가
기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바랬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갈 경우에 그러면 지수가 얼마나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주가가 빠지면 지금 최고점에 있으니까 이게 뭐 폭락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큰 위기가 오기 전에 항상 연준의 금리는 높은 수준에 있어요. 높은 수준에. 예. 금리 정책을 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을 때 그때 희한하게도 위기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제로잖아요. 그럼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럴 때 만일에 어떤 위기가 발생한다면 물론 연준이 모든 거를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권도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네. 근데 그런 위험의 크기는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달러가 강세로 뛰어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게 된다. 그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폭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예. 뭐 제 생각에는 갑자기 어떤 펀드의 청산이나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한 10% 정도의 조정을 예상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면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 실적 시즌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적이 나왔을 때 어제 GM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거든요. 실적이 40%가 증가했는데 빠졌어요. 네. 뭐 그렇게 지금 실적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또 마침 제가 이번 달 말이 그 미국의 부채 한도를 뭐 증액하든지 아니면 유예하든지 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물려 가지고 한두 달 정도 그런 변동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오늘 그 뉴스 중에서 미국 하원에서 7,150억 달러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만 되면 통과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질질 끌다가 이게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2.4가 나왔는데요. 네. 뭐 높은 숫자로 나온 거는 맞는데 뭐 크게 우려할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프랑스에서 그 검찰이 사법 당국이 패션 업체 네 곳을 신장 위구르의 그 인권 탄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닌가 수사를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뭐 그것 때문에 중국이 빠졌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네, 일단 하여튼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문제가 이게 제가 지지난 시간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3분기에는 해소될 거다라고 기대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제는 포드가 북미 공장 8개를 가동 중단한다고 했는데 어제 GM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3곳을 가동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또 했어요. 네. 그리고 HP 그 컴퓨터 만드는 회사죠. 네. 그 HP에서도 지금 PC나 노트북 그런 거 만드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생산 단가가 2.5% 정도 전년 대비 올랐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거다. 근데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재료 장비 협회나 아니면 반도체 공급 협회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된 그쪽 그 위원회 이쪽의 의견들이 지금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은 단기에 해결하기 어렵다. 오늘 나온 얘기는 뭐 지금 공장을 지어도 시제품을 뽑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3분기에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TSMC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완전히 반대로 그런 뉴스가 나왔었다.
그게 아마 조금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고 그리고 생산을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섹터 이런 거를 보면요. 종목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면 오늘은 뭐 카카오 게임즈 네. 그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급등했죠. 네. 이거 하나만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뭐 참 게임주에 대한 이 평가는 시장에서 해주는 평가가 다른 제조업체에 비해 가지고 워낙 높아 가지고 특히 카카오라는 이름이 붙으면 너무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건설이 올랐고요. 건설이 뭐 현대건설도 오르고 GS건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네 그리고 DLENC 뭐 이런 거 다 올랐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오르고 다 올랐고 그 다음에 조선 올랐고요. 네, 조선업체들 다 올랐고 그리고 유가가 75달러까지 올라가니까 정유업체들 SOL 이런 것들 또 올랐잖아요. 네. 그렇게 오르고 반도체 장비 쪽은 뭐 한미 반도체 겨우 이런 거 하나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제약 쪽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제약 쪽을 많이 샀어요. 근데 그게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만 샀습니다. 근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바이오 제약을 많이 팔았어요. 네, 반대되는 쪽으로 움직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코스피에서 3,500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은 다 안 좋았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유별나게 하나 종목이 있었는데 그 큰 종목이 아닌데 SNU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이제 단일 디스플레이 장비만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 장비도 만들긴 하는데 거의 LCD나 OLED 장비를 이렇게 주문받아서 제조하는 회사인데 SFA라는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같은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6시간 동안 프로그램 매매가 발생을 했어요. 네. 프로그램 매매로 오늘 발생한 거래량이 4,000%, 어제보다 4,000%가 증가를 했고요. 거래량이 한 800만 주 정도. 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작은 4,000원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데 하루 종일 매도와 매수가 프로그램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네. 무의미한 매매인데 이게 끌어올렸다가 프로그램 매도로 또 다시 끌어내리는 그런 매매가 나왔어요. 네. 이런 매매가 흔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매매가 발생을 해서 거래량이 거의 근래 거의 한 1, 2년 사이에 최고 거래량이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오면 안 좋거든요. 네.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면 악성 매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매매로 발생을 했다라는 게 그게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 저렇게 쓸데없는 매매를 했는지, 프로그램으로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오늘 뭐 드러나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저희 회사도 중국 전문가분들이 계셔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특별하게 뭐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제가 아까 확인한 바로는 거기까지만 확인을 했는데 이게 오늘 밤에 나오는 이슈 때문에 달러가 크게 움직여가지고 다음 주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면 좀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고요. 7월을 조금 기대를 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기대를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좀 좋은 흐름이 아니라 나쁜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7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고 그때까지도 큰 변화가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도 부진하고 안 좋은 흐름이다. 대신에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느냐를 보고 위험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킥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